네, 지금부터는 정규명 시장님과 무송 주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위한 열린 대화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질문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시장님께서 지명을 하신 분은 마이크를 받으신 다음에 성함을 말씀하시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규명 시장님 주제로 문수동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도 하는데 손을 들어보면 씁니까? 아무튼 저분한테 제일 먼저 마이크를 주십시오. 잘 보셨죠? 여수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막 좀 뜨는 곳으로 이렇게 소문나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좀 아마 여수가 지금 역대 제주도가 1360만 년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가장 많이 왔을 때. 근데 이제 우리 여수는 1300만을 찍었는데 올해는 저는 한 1700만 명 올 것 같는데 전라남 도지사님은 한 2000만 명 온다고 그렇게 뻥을 치더라고, 여수가. 그래서 아마 순천 정원박람회 때문에 올해 아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여수의 전국의 지방도시에 가장 많은 인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곳 여수가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이제 여수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주목받는 곳인데, 3년 뒤에 다리가 11개가 다 완성돼서 고흥에서 저기 돌산까지 다 연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한 2년 뒤에 남해 해저 터널하고 금오도 대교가 연결돼 버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저기 도지사님 찾아가가지고 사도 낭도 인도교 좀 놔주시오 했더만 그것도 놔준다 그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엄살을 부렸습니다. 제가 화정면 계도가 집 아니요. 그래서 제가 화정면이 이제 고향입니다 해가지고 다리 놔주시오 하니까 한 200억 들어가는데 놔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꿈을 꾸면, 희망을 가지면은 됩니다. 여수는 그러면은 나폴리하고 비교 안 됩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 관광한 건 놔둬버리고, 세계 최고의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 하늘 아래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도시가 되도록 제가 묵묵히 꾸준히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금방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어차피 대화라고 하는 것은 편안히 서로 같은 입장에서 같은 어떤 높이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도 있겠다, 도의원도 있겠다, 시의원 4분 계시겠다, 동장님 계시겠다, 국장님 계시겠다, 과장님 계시겠다. 다 지금 사실은 여수의 중요한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사업을 담당하는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1년에 한 번 오기도 쉽지 않은데 오늘이 지금 저는 여기가 18번째입니다. 27개 운명동이죠. 여기 18번째 지금 동을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말랐을 겁니다. 헬스웨이 됐습니다, 지금.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마이크 받으시고요. 자, 손 들으세요. 아니, 저 뒷분이 먼저 이렇게 선점을, 뒤에.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네. 아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질문이 좀 원래 후순인데 제가 시장님의 배려로 해서 첫 번째가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그 문수 주택단지, 지금 현재 뉴딜 지역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수 지역 뉴딜 지구, 그러니까 도시재생 지역, 그쪽은 이제 저희 김건두 우리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이 열성적으로 이렇게 마을 가꾸기,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을 이렇게 해서 좋은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 특히 정수환 과장님 정말 저희들 배려 많이 해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건의사항을, 우리 여수는 외화 내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워터프론트에는 너무 화려합니다. 근데 좀 내륙으로 가보면 너무 빈약해요. 그 사례를 저는 고락산성하고 연등천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등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등천에서는 개선할 부분과 새로 좀 추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은 지금 현재 연등천에는 그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그림이 색이 다 바랬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붙여놨어요. 이거를 좀 가능하면 모자이크 같은 걸로 해서 전체를 좀 어떻게 좀 바꿔주실 수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현에 있는 그 산책로 좀 개선해 달라는 점입니다. 좀 우리 그 예술의 도시 여수, 연등천이 예술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연등천 그 산책로가 참 좋은데 그게 지금 독립요양병원에서 연등동의 진남초등학교까지는 조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산책로를 좀 연장을 해 주실 수 없는지 이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좋은 말이 막 외화 내빈이라 처음 들어본 말인데 이게 저기 수변공원 있는 저 쫑포공원 이때 바깥 쪽은 화려하고 안쪽은 아주 비나가다 그 소리인데 좋은 사자성 하나 배워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수변공원 쪽 저기 뭐 웅천이라든지 쫑포해양공원이라든지 다음에 선소라든지 선소대교 나서 그쪽은 좀 지금 화려해지고 있는데 원도심 정말 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연등천 산책로 그 그림이 개성인데 그 그림이 좀 이렇게 변색됐다 그러는데 타일로 붙이면 그 돈 많이 든다 그러던데요.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독립요양병원 그가 무슨 삼거리죠. 예, 거기서 짓는 쪽까지 산책로가 한번 우리 마침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법률 전문가고 저분은 우리 신부나 우리는 건설과장이기 때문에 한번 이 전문가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예, 과장님. 예. 건설과장 신근합니다. 먼저 그 산책로 그 옆 옹벽에 되어 있는 그림은 지금 도색한 지가 좀 되어서 좀 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가지에도 이제 옹벽을 뭐 타일 그런 걸로 영구적인 것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연등천 재해방 사업이라고 해서 약 400억 원 규모의 그 연등천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문수 상거리에서부터 그 밑에 하단부 쪽으로 그 산책로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등천 문수 상거리에서부터 밑에 쪽은 아직 그 원도심 쪽에 그 하수 강거가 정비가 덜 되어서 지금 오수가 지금 많이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 강거 정비가 끝나면 28년까지 지금 민간 투자 사업하고 국비를 가지고 그 정비한다고 하니까 지금 해놔도 냄새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가 끝나면 28년 이후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 좀 박수 치지 마. 키는 것이 아니야 지금 내가 보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과장님 그 연등천 그 정비 사업으로 400억이 지금 사업비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모자이크 그걸 해준다는 겁니까? 안 해준다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참 애매한 말이다고 이 말이. 예, 그 이제 주 사업은 그 용수천 위에 용수뜰에 그 저류지를 만들어서 연등천 범람을 막는 정비 사업인데 그 중에서 사업 일부가 연등천 천 그 정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많이 안 든다면은 우선 조금이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미평 저수지 밑에 또 전남대학 후문에 그게 그 미평 1저수지 보고 또 두 배나 큰 뭐 저수지를 지금
만들어요. 그 돈이 한 400억 있는가 봐요. 그 정도면 살짝 좀 어떻게 돌려갖고 그 해준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준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산책로는 대차 그 하수 광고 정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걸 만들어놔도 냄새가 나서 몸 좋으려고 그 걸어 다니는데 지금 냄새 나면 걸어 다니겠습니까? 그것은 좀 참으시고 우선 급한 것이 오폐수 처리 같은 거니까 하수 광고 정비 끝나면 그때 산책로 만들면 그게 거의 맞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예, 고맙습니다. 다음 또 우리 앞에 사모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문수동 통장협의회장 황호숙입니다. 방금 먼저 질의하신 분하고 많이 말이 겹치는데요. 저도 똑같은 말인데 문수교 동인요양병에서 문수교 내려가는데 오수가 많이 나와서 다니시는 분들이 악취가 심해서 저희도 많이 운동하러 다니는 길인데 악취가 심해서 그걸 해결해 주십사 했는데 뒤에 분이 첫 번째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28년도에 해결이 된다니까 그걸 되고 난 다음에 산책로가 된다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그 말로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뒷분이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소. 수고를 덜어주니까. 예. 예, 다음에 저 뒷분이 먼저 들었지. 그 다음에 하세요. 저 뒤에, 예, 뒷분. 네, 마이크 잡고 하시죠. 예. 여하튼 시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는 그 정기명 시장님과 도의원님 그리고 시의원님 유치원까지 방문하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수동에 살고 있는 이재술이라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질문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서면으로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한 서너 가지는 적어냈습니다. 그리고 골자적인 한 두 가지 궁금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수동에서 한 30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계시는 이 한려초등학교 그 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서 저기 미평 통과해서 오천동까지 이렇게 출퇴근을 하다 보면은 7시 정도부터서 오후 17시 돼서 이 사이에 출퇴근 시간 그 러시아워 때는 엄청나게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를 통과해서 출퇴근하는 지역에서 그 운천 등이나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좀 교통 해소 방안, 특히 여서동 노타리를 통과하다 보면은 초보 운전자들로 인해서 그 접촉 사고라든지 빈번한 그 말썽 그 소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교통 방안 해소로 고락산을 전에는 그 터널을 뚫어서 외곽 도로와 연결하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있었는 줄 아는데 지금도 그 유효하며 언제쯤 혹시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인지 그 한 가지 하고요. 지금의 아까 시정 그 계획에서 문수 동사무소 이전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쯤부터 그 공사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한 30년 동안 이전하는 장소 테니스장을 그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현재 존속 운영 중인 테니스장은 뭐 그 주변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 계획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답을 할게요. 네, 지금 교통과장님 오셨습니까? 일단 대기하십시오. 예, 일단 대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교통해소 방안이고 다음에 동사무소는 우리 그 국장님 하실래요? 예, 일단은 다 계획은 있어요. 계획은 있는데 이 한류초에서 이렇게 고락산 뚫어가지고 미평 장거리로 해서 많은 IC로 연결하는 거다. 이것은 좀 영역은 넣어놨어요.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선부당이니까 법률만 하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 전문가 우리 먼저 예, 도로는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하는 죄송합니다. 것으로 있습니다. 도로는 건설위랍니다.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경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고락산 터널 밑으로 통과되는 그런 도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다각적으로 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지금 광역 교통 체계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 형평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을 해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올 금년이랄지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뭔 말씀이냐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 경우를 하고 하나는 용역이 거의 끝났고 여기서 여기 파티랜드 여기서 맨드람 있지 옛날 그 신기 그 자동차 매매장 그쪽으로 하나 하는 방법. 그래서 또 이번에는 이제 지금 용역 들어간 것은 여기서 여기 한류초에서 미평상으로 뚫어서 미평상으로 만능아이시로 연결해 보려고 공단도 돌아가 보려 이 두 가지 하고 어차피 지금 용역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인데 어느 걸 먼저 하려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도로 하나 놓기가 쉽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문수동 사무소 이건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이 또 좀 말씀하시죠. 네, 행정안전국장 한광민입니다. 예, 저희들 그 문수동 주민센터 이전은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는 지금 테니스장 거기다가 아마 부지가 결정이 돼서 지금 실시 설계 공고를 저희들이 7월에 진행을 시켜서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행정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전을 착실히 잘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착공인가요? 합니까? 네, 내년에 착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올 6월에 착공하죠? 올 5월에. 예. 올 5월에 착공해, 올 5월에. 그리고요, 그 테니스장 그 문제 아니십니까? 그것은 이제, 그래서 저하고 달리고 이제 깜짝 놀라지 마시죠. 그냥 근다고 말 잘못했다가 착공이 늦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예. 간 떨어지면 안 돼요. 저기, 테니스장 치는 사람들 그 문제는요, 제가 작년에 가면 대표를 우리 시장실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은 말씀 뭐냐면 지금까지 회원들하고 쭉 테니스를 매달 쳤는데 갑자기 없어져 보니까 지금 벙 뜬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테니스장이 지금 코트가 진남 경기장의 전용 경기장이 아니십니까? 그걸 어떻게 좀 해서 해보자 해서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득을 잘 해서 또 그분들을 또 좀 불만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협의해서 무리 없이 공사가 예정된 시간에 기일에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노심초사하면 걱정이 마음 되시겠지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나서서 그건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김건도 좀 뒤에 하면 안 될까요? 좀 이따 하세요.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문수동 사통장 김형곤입니다. 여수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뛰고 계신 정지민 시장님 방문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동 주택단지 내 현재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문수동 사통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사통 및 문수 주택단지 내 인구 노령화로 젊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지 않아 사통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층이 없어서 시설이 방치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어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 등 놀이 시설을 철거하고 체육시설이나 벤치, 정자 쉼터 등을 조성하여 문수동 주택단지 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문과장님 오셨죠?
예,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근데 통장님, 어린이 놀이터를 그냥 체육시설이나 그런 걸로 만들어 볼 수 있어? 아, 저기, 이제 그, 보면은, 아침으로 그 월수금이나 우리 그 노인 일자리 그 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저 노인들이 사실 어린이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이렇게 동사무소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그 앉아 있는 자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사실 어린이들이 이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 우리 김행기 저 의원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 어린이 놀이터는 도에서 뭐 이리 거세기다고 그 쉽사리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르신들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하다 제가 그 통장이기 때문에 건의를 했어서 이걸 건의 드립니다. 이게 저도 이제 한번 그 우연히 거기 가다 보니까 대체 아예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다자 그렇게 좀 이제 의아했는데 일단은 우리 공원과장님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된가 안 된가를. 한번 네, 공원과장 조인천입니다. 방금 문수동 4통 어린이 놀이터 정비 요청인데요. 거기가 지금 문수 주택단지 도시재생지구 내에 있는데 1998년도는 좀 어린이들이 있어서 그때 어린이 공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놀기 위해서 퍼컬러하고 체육시설 일부 있는데요. 저희도 그 어린이 공원이어서 이용객을 확인해 봤더니 어린이들이 거의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를 폐지시키고 그다음 어르신들 이용하신 분들 위주로 시설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도로 허가 없이 그냥 시 임의대로 할 수 있어? 예, 저는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시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데 그냥 주민들 의견 들어봐가지고 뭐 반대 없으면 하시죠. 예. 아니 뭐 나는 이제 상급기관에 물어봐야 된다고 모르지만은 공원과장 말씀이 시가 임의대로 할 수 있으면 주민들 다수가 그냥 소 잡아먹읍시다 하면 소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외상이라도 그냥. 네. 근데 이제 어린이 놀이터를 해제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고요. 이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고 이제 해제는 안 시키더라도 없애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한번 바꿔보는 걸로. 용도는 어린이 놀이터인데 그냥 어린이 시설을 만들어 보자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하시오. 예. 우리 저기 위원장님이. 안녕하세요. 문수마을 협동조합 위원장 김건도입니다. 바쁘신 때 또 우리 시장님이 무선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도의원님 또 시의원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2개인데요. 우리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친자부터 할까요? 채찍질부터 먼저 할까요? 질문 2개 중에. 이왕이면 진짜부터 하십시오. 예, 진짜부터요. 예, 그럼 진짜부터 하겠습니다. 예, 우리 문성 주택단지가 86년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처음에는 교통 불편이 많아서 제일로 민원이 많은 데가 교통과입니다. 근데 하면 지금은 누들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재생 사업이랑 구태된 것을 새로 수리하는 건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40년 된 집을 조금 건강하다 지나고 새 집으로 만들어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시편이나 또 건설 쪽의 편을 들면 저보고 왜 주민협치위원장이 동네 편을 안 들고 그쪽에. 근데 너무 지나치게 한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시장님이 1월 달에 저와 또 주민협치와 만나서 2024년 8월에 하수 공사 끝나는데 고맙게 하수가 불러서 올 8월에 땡겨서 해주겠다 해서 감사하고 또 그 많은 민원 중에 솔직히 재생과 가장이나 뭐나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시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민원 무지하게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 압니다. 솔직히 우리
의원님도 민원 아닌 민원 같은 걸 여는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 때도 솔직히 화가 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받아들일 겁니다. 예, 그동안 문수주택을 많이 관심 줘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책찍질 좀 하겠습니다. 저 이걸 좀 전달할게요. 조금 전달합시다. 저기 저 몇 장 안 되니까요. 시장님 하시고 또 한번 돌려서 저쪽으로 오세요. 문수동 주택 지금 2021년 공사할 때부터 폐자재를 도로가에 이렇게 집보다 높이 지금 쌓아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시장님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인 한 번씩은 여기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엽니다. 이것 좀 폐자를 좀 없애주라. 그러면 또 공사 현장에서는 주민들 싸움을 붙입니다. 뭐라고 싸움을 붙였을까요? 주민들 민원 땀새 공사를 못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민원입니까? 이거 불법입니까? 이건 폐자자입니다. 이걸 속기 오늘 열린마당에 끝난 대로 직접 처리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은 조금 나오시오. 혼 좀 놔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도시재생사업 위원 도시재생사업 하수도과 도시재생사업 우리 위원장님 우리 참 이렇게 그동안 쭉 많은 민원 받고 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격려는 이제 참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잘은 모르는데 이 폐자재라든지 폐기물을 지금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한 분들이 과장님 하수시설팀장 주은평입니다. 그 현장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예,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확인해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건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바람이 불거나 막 비산 먼지가 좀 있고 그럽니까? 어cep니까? 그래요.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쌓여져 있는데 이거 빨리 확인해서 이렇게 드러내자 그러니까 이거 염려 마십시오.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엔 여성분 한번 받읍시다. 저기 사모님.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문수동 이통장 김혜만입니다. 여수시 발전과 남해안 거점도시 여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시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건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동 소미마을은 다수의 원룸과 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 생활 폐기물 처리와 불법 투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원룸의 특성상 외진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책임감 없이 생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아무데나 버리는 사례가 빈번하여 마을이 쓰레기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다른 지자체처럼 원룸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은 원룸 관리자의 책임하에 원룸별로 분리 배출되고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원룸 건물주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폐기물 문제가 시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책임이 필요한 사항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는 성능이 너무 약해 무용지물입니다. 감시 카메라를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화질 좋은 장비로 교체하여 실질적으로 불법 투기를 감시할 수 있고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수는 여천 산단이 있고 또 엑스포다고 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원룸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 또 관광객이 많아서 다 이렇게 또 우리 또 막 셧다운 들어가고 그런 필요하기 때문에 다 소요가 됩니다만, 이게 원룸이 많은 데는 꼭 저 통장님 같은 저런
그 건의를 하시네요. 아마 이게 다른가 봐요. 원룸 있는 데는. 예,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뭐 무슨 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원순환 과장님 좀 그냥 단순히 감시 잘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여수는 원룸이 많기 때문에 뭔가 종합적이고 근본적이고 그런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동네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조용년입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 온 지가 1년이 다 됐는데요. 와서 보니까 문수동 지역만 뿐만 아니라 미평동도 있고 저 화장용 쪽에도 원룸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룸 하신 분들이 조금 잘 버릴 수 있도록 원룸 거주자에게 교육도 좀 하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허각과와 협력을 해서 원룸이라든가 공동주택에 이렇게 준공을 할 때 반드시 분리수거통을 반드시 만들도록 저희가 협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작년 22년 4월 달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원룸을 건축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올 5월부터 언론사를 좀 통해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버리고 막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개개인의 좀 쓰레기를 좀 불법 투기 안 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교육을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서 안 버리는 그런 거를 시민 스스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원룸 관리자 책임하여 원룸별로 분리배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희 폐기물 관리 조례가 원룸 사업자가 반드시 교육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화질 좋은 장비로 교체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하고 동물은 구분이 됩니다. 다만 화질이 저희가 나온 게 최고 화질이 400만 화소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휴대폰이 1억 화소까지 나오는데 그 정도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저 사람이 누군지까는 다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 입장이 뭐 누구를 이렇게 잡아서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방향이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 사람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계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조금 이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철수과 영인과는 구별을 하여 그 카메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더 좋은 카메라는 없죠. 현재 나온 것은 그게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철수과 영인과는 구별되는 카메라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잖아 인정상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그 버린 사람 전부 찾아내 갖고 또 과태료 내라고 좀 그때 인정 이게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 양해해 주시고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천천히 질문 최대한 받아본 대로 받아볼 테니까요. 기다리십시오. 예. 저는 문수동 북9일에 사는 김동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시장님과 우리 주민의 대화, 주민과 우리 시장님의 대화가 계시를 잘 맺었으면 하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 탄원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탄원서를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없죠? 기억을 잘 더듬어서 보십시오. 저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이 탄원서에 다 있습니다. 2월 27일 날 보냈습니다. 그날 바로 빠른 등교로 해서 빨리 받아보시고 빨리 행정을 처리해 주라고 보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차라리 그랬다면 일반 등교로 보냈을 건데 돈도 없는데 더구나 빠른 등교로 보내서 참 안타깝습니다. 둘 다도 못 되는 것을 어찌 모르서로 일관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과 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탄원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신 시장님, 발진 김동표 문수북일 공동대표, 존경하신 시장님,
민선 7기를 시와 시민을 위해 구출하고자 무능하고 부패한 민선 7기를 타도하여 과감하게 일어선 민선 8기로 취임하신 정김영 시장님께 문수주민 북9일 주민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가뜩이나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예방과 문주주택 재정사업 러시아 사태 등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로 굳굳이 노력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시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0년도 문주주택 재정사업이 선정되어 우리 주민들은 커다란 기대를 갖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온갖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결코 민선 8기로 주차장을 확보를 넘겨왔습니다. 당시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주차장 신청을 받은 바 문수동 북9길 6-1, 6-3, 6-5, 6-7 입주민을 설득해서 이 4채를 김행기 시의원님에게 신청하였으나 6-1 한 채가 누락되어 6-5, 6-3, 6-7만 선정되어 제일 입구 6-1이 누락되어 차라리 6-5, 6-3, 6-7을 빼고 6-1 입구 한 채만 신청해 주라 그러니까 이것마저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 누락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정기명 시장님께 6-1 입구 한 채를 금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6-1 때문에 차량 접촉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것이 40년 동안 기다렸던 수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답장이 오는 것을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 계획과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 재정과에서 해야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향한 관심과 참여를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IBA 2302-0877-116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문수부 9-1 부지 메인 및 주차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해봐야 뭐 예산 탈인겠죠. 문제주고 대상 사업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각 사업별 예산에 정해져 있으며 2023년도 사업 마무리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부의 추가 매입하여 사업하는 것을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생사업을 재생사업과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해서 해주란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예산으로 해주란 것인데 일개 주부서에서 해주란 것처럼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에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 재산과 박종원 차장님한테 문의를 했다 그럽니다. 문의를 하라고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박종원 차장이 부시장이라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총 결재권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마나 얘기가 안 다르겠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 해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은 재생사업이 선정되었기에 커다란 기대를 가졌습니다마는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해 고작 들어갈 곳은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마야 할 곳은 들어가니 우리 주민들은 해탈감과 배신감, 자괴감마저 든다고 합니다. 문수동 시의원님들 내부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관에서 미평, 둔덕, 만덕 출신인 송하성님 의원이 시범 발휘하는 걸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상 시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왜 저걸 돈도 별로 안 드는데 쉽게 해버리지 저걸 못할까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정의 돈을 반드시 그것다가 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이 이렇게 쭉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도시재생 사업이 국비 받아서 뭐 소비 이렇게 시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또 다음은 1,000만 원 돈이 들다 하더라도 그걸 새롭게 어떻게 또 시에서 또 예산을 잡아갈까 거의 그런 연구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이왕 다 해버렸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행정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도 인자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봐서 이 현재 사업하는 중에 이것이 가능하면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재생 사업이 다 끝나가니까 이걸 한 다음에 추후 연구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문수동에 살고 있는 양용옥입니다. 주택단지 재생사업하는 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제 개인적인 사정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수동 부영 1단지 앞에서 저쪽으로 나가다 보면은 그 신호등이 있는데요. 거기가 동에서 나갈 때 좌회전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거기서 위반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뭐 요리 봐고 경찰들만 없으면 가버려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그거 나오다 보면 갈 데가 없습니다. 다시 빠꾸하고 돌아가고 저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좌회전 신호를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요. 문수동 동네를 그거를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한 지붕 밑에 두 집이 살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집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반은 잘라갖고 옆집은 보상받고 나갔고 우리 집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잘라놓으니까 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시청 담당 공무원한테다가 사정을 했습니다. 이거 빨리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장마가 오게 되면 집 다 버립니다. 아마 전화를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래도 시정이 안 돼요. 그래도 한번 이제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여자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정을 하니까는 해준다 해서 언제 해주시랍니까? 장마가 오면 이거 안 됩니다. 장마 오기 전에 해준다고 큰소리 뻥뻥 쳐요. 그랬더니 장마가 와갖고 비바람이 치니까 그 물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다 들어와 버렸어요. 방이고 거실이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지 벗고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집사람이 뇌 수술을 해갖고 방에서 텐트를 쳐놓고 들어놓고 있었어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7달 동안을 텐트를 쳐놓고 방에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천장을 안 해줘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재생과에 전화를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요를 보더니 범위가 너무 크니까 시에서 못 해주겠다 이게요. 개인집 그 거실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범위가 커서 못 해준다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분쟁 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해라 그래요. 환경 조정위원회에다가. 그럼 환경 조정위원회 어디에 있습니까? 여수는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 보니까 누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길래 전화를 이렇게 광주가 있어요. 그래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느냐 그래서 그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시에서 만약에 시장님이 안 해주신다 그러고 못 해준다 그러면은 그때 조정위원회에다가 다시 신청을 하세요. 할 때 뭐 전문가들 데려다가 견적 내고 해가지고 서류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아들이 아빠 하지 맙시다 이대로 그냥 이놈도 호리 자식이요 우리 자식이 하는 게 말하는 게 엄마 아빠가 살면 몇 달 더 살거냐 이거요. 그냥 무너진 대로 무너지기만 하면 사십시오 그거요.
말을 못 듣겠대요. 근데 천장이 그 포크레인으로 자르면서 뭐에 떨어져 갖고 된조가 깨져 갖고 벌렁벌렁을 하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지금 그래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요. 알았습니다. 앉으시고 여기는 실명을 고려를 만드니까 우리 그 앉으세요. 도시재정과장님은 그 한번 지금 답하지 말고 지금 봐서 그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또 좀 또 여름이 되면 또 장마도 있잖아요. 여기서 예? 예.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만간 해드릴 거죠. 예. 그렇게 하기로 조만간 했는데. 해드릴 좀만 참으세요. 그리고 아까 그 신호등 그것은 그 교통과장님 지금 답하지 말고 이것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아니, 이야기하세요. 오늘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요. 경찰서 이 상황은 또 경찰서 협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교통 신호는 그래야 돼요. 최대한 협의를 구해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수동 자치의원 심재희입니다. 먼저 미양 여수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정기명 시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건의사항은 도시계획조례 제12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르면 토지 표고가 기준 외인 경우에는 여수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 표고가 100m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 표고에 관한 제한이 없거나 적용을 하지 않는 곳들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개발로 환경 파괴나 경관 침해,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가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인구 유입 등을 위해 보다 완화된 허가 기준을 마련을 견의드리고 또 아울러 현 시점에서 표고 100m 이상을 보존하는 것이 이긴지 개발하는 것이 이긴지 경제적인 분석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일반적으로 질문해 버리면 제가 답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은 어느 지점 이렇게 콕 지점을 찍어서만 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여수가 땅이 워낙 없고요. 또 항구도시다 보니까 뭐 이렇게 비쌀 때만 많고 산만 많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다 이제 올라와가지고 집을 다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순천은 표고 이게 뭐랄까 그 해발 50 표고를 쉽게 말하면 해발에 근데 우리 여수시는 100까지 올려놨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저분 말씀은 여수에 땅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좀 100m를 넘어서도 좀 이렇게 좀 짓게 완화해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지역이 한번 특정되면 혹시나 또 전혀 그 예외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그냥 만약에 무슨 뭐 건축 행위를 하시거나 개발 행위 하시려면은 구체적으로 지역을 특정되면 그때 한번 그 예외장에 해당되는가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까만은 많은 일률적으로 그것을 완화시키겠다 이런 말은 제가 시장으로서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여론도 엄청납니다. 지금 이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예정된 시간이 다 넘었는데요. 한 통만 더 받고. 예. 네, 우리 앞에 어르신 먼저. 네. 정지영 시장님, 이하 문수동 주민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문수동 주택 5동 5반에 살고 있는 한상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순천서 차를 타고 직행이나 무슨 차를 타고 오면은 현재 부영 아파트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보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옛날 엑스포 때
그거를 주민들이 데모를 해서 못 듣게끔 했는데 시에서 주차장이 어려우니까 주차장을 할란다.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여기 아파트를 뜯어야 하겠소. 그래서 그때 다 양보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몇 대나 되는 거 몰라도 현재는 떠들어 쌓고 뭐하니까 가양을 전부 다 막아놓고 있고 풀이 그렇게 왕성해갖고 있어도 여름 돌아오면 모기들이 많지. 그러지만은 부영에서는 한 번도 거기 와서 찝찝거려 보도 않고 풀 같은 거 베주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정기영 시장님이 부영 아파트 이중근 사장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시고 단판을 좀 지어서 집을 안 지려면은 땅을 전부 다 시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셔야 거기가 부흥이 되고 뭐되고 이제 아파트 그대로 집 짓도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몇 년이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민들이 재생사업을 하네 뭐더네 그래가지고 몇 년째 하고 있지만은 그 애로사항이란 것을 이 얘기를 다 하려면 말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주시고 꼭 뭐냐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또 뭐냐면 4통과 5통 이 주민들이 일을 하면서 집들을 못 고친 사람들이 있습니다요. 그러면은 이 집들을 고쳐본 사람들 명기로 시에다 접수를 해가지고 시에서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요? 그런 것이기도 있고 또 뭐냐면 현재 이 일을 다 끝났다고 보면 한정이 없습니다요. 진짜로 이제 주택에 거시건한 걸 그냥 신물증이 나버려요. 신물증이 나버려 한 말이 아니라. 예, 선생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안 되시다. 이상 가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우리 말씀하신 것은 부영아파트 그것은 너무 땅이기 때문에 도시에 이제 심각한 주민 생활에 저해가 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부영책하고 이야기해 보겠고요. 그 집수리 문제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어려운 분들은 선정해서 1년에 한 몇 채씩 해주는데 이것은 뭐 복지 사업으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일단 집 같은 거 고치려면 무슨 또 조금만 하더라도 마을 재생 사업이라든지 하나 뭐 사업을 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마을 한번 4통 5통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슬기 씨 하세요. 예. 좀 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기명 시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문수동 사는 김슬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두 가지거든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애 둘이 문수초를 다닙니다. 근데 이제 문수초등학교가 대성 아파트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학생 친구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학생 수도 많아지고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얼마 전에 그 앞에 하나로마트가 생겼는데요. 하나로마트 정문 말고 옆쪽으로 그 옆문이 쪽문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거기로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데 걸어 다니는 곳이 인도가 아닌 차도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그 건널목이라도 하나 세워주십사 하면 어떨까. 왜냐면 차도 방향에서 이렇게 차가 돌아 나오면 그 가운데 거울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 거기를 걸어 다니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의 요청이었는데 그 이제
대성 아파트 아이들과 흥호 아파트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그 가운데 도로 있잖아요. 대성 아파트 그 도로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 앞에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과 30km 도로 카메라를 좀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는데 이제 그게 약간 경찰 쪽하고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 부분이 뭐 카메라 자체가 반경 몇 킬로 이런 그런 또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앞쪽에는 카메라 설치가 좀 어렵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행정적으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고 건의를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이들 이렇게 통학하면서 이렇게 안전 때문에 걱정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있으면 그거가 워낙 또 좁고 그 과장님 무슨 방법 있습니까? 애들 통학 때문에 지금 무슨 안전 위험 때문에 그런 것 같으신데 그 잘 아시죠, 그죠? 예, 그럼 한번 뭐 좀 해결책 있는 거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채훈입니다. 먼저 이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구간에 제가 한 번, 두 번 현장을 조사를 갔습니다. 그 민원이 와서 방문한 거 아니었고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성 베레일 앞 도로변 쪽에 어린이 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방문하는 김에 그 주변 도로를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한 시간 정도를 제가 그 아파트 앞에서 교통 상황을 점검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건널목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 내려가는 건널목하고 그 앞에 건널목 사이가 너무 간격이 좁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건널목을 개선해서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성 베레일 아파트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사전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서 측에서는 거기가 도로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는 답변이 있어서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차량이 과속하지 못하도록 입구 쪽에 1차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했을 때에 차량이 그걸 무시하고 상당히 많은 속도로 달리고 있어서 다시 지금 저희들이 정비 계획은 양쪽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속 방지턱을 높이를 현재보다 더 높여서 차량 속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2차로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했던 것은 이 정상의 과속 카메라가 아니고 벽면, 옆면, 측면 쪽의 과속 카메라 협조를 계속적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찰서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좀 안 하고 있어서 그거 좀 난감합니다. 그렇지만은 대신에 저희들이 어린이 건널목 쪽에 사람이 이 건널목에 섰을 때 학생들이 섰을 때 경광등 차들이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을 안내할 수 있는 경광등 시스템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경광등 시설 설치되면은 차량 운전자들이 그 경광등을 보고 조금 더 안전에 인식을 가짐으로 해서 사고가 좀 예방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그게 통학하는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마이크 잡으시고요. 그 과장님, 대체 애들이 만약에 다치거나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있겠죠. 그러니까, 뭐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여튼 애들 학교 통학하는데 그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다음에 선생님 하십시오. 예,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교장 박종순입니다. 예, 교육 부문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수시에서 그 일반계획이나 특성화하고 상관없이 방과학교 지원금이랄지 동아리 지원금이랄지 그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진짜 그 여수 교육 발전에 도움이 너무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건의 드릴 것은 그 코로나 이전에 이 일반계획이나 특성화하고 어떤 방과후 담당자들하고 여수시 공무원하고 대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교장이 아니었을 때 평교사 했을 때 진남체육관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성화고에는 방과후의 어떤 부분
어떤 분야의 지원금이 필요합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 지원을 받았던 생각이 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모르는가 하여튼 몇 년간 그 내용들이 지금 끊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가능하다면 그 여수시 담당자하고 특성화고나 또는 일반 계고 그 담당자하고 어떤 그 대화 시간을 좀 마련해서 예산을 이왕 지원을 해 주시려거든 좀 이야기를 사전에 들어본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똑같은 특성화고라도 예를 들어서 그 해외 글로벌 현장 학습을 하는 특성화가 있고 또 안 하는 학교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보시고 그 학교가 필요한 부분을 조금 맞춤형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여수시 담당자하고 우리 방과학교 담당자 그 스님들하고 좀 대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저희 학교 문제인데요. 그 해마다 저희 학교도 여수시에서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금을 주셔서 작년에도 그 2,500을 받아서 그 1반부터 11반까지 2학년 11명 학생을 싱가포르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열의가 높아서 올해는 아예 그 4주 정도 그 직업체험을 하고 아예 해외 취업을 시킬 요량으로 당연히 해마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싹 삭감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어떤 대화 부분도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꼭 학교마다 필요한 그런 절박한 그런 예산들이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시청하고 우리 교육 학교하고 좀 대화 시간을 좀 진솔하게 좀 가졌으면 그런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이 300만 원 부담을 하고 학교도 일부 부담하고 여수시 지원금이면 학생들 12명이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4주간 직업 체험을 하고 싱가포르에 직업을 갖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무산될 위기에 되어 있습니다. 좀 지금이라도 조치가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주무과 과장이나 국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제가 임의로 이렇게 뭐라 말씀 못 드리고요. 단지 가서 이렇게 한번 만나서 방과후 교사나 이렇게 여수시 평생교육과의 공무원 우리 여수 교육 전문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예. 시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예. 네, 마무리 하시게요.